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군산 공장 폐쇄를 전격으로 발표한 GM 본사가 한국 공장의 낮은 생산성과 높은 인건비를 탓했는데요. 그런데 정부의 조사 결과 한국 GM이 10년 넘게 1,000명이 넘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고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통해 줄인 인건비도 천문학적으로 추산됩니다. 이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불법 파견으로 인건 비리를 줄이려는 대기업들의 나쁜 관행이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파견과 관련해서도 특별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청와대 청원에 따라 한국 GM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에 들어간 건 지난해 12월. 한 달에 걸친 조사 끝에 한국 GM의 1차 사내하청 노동자 1,200명 모두 불법 파견이라고 사실상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앞서 법원이 3번에 걸쳐 한국 GM에 대해 불법 파견을 판결했고 노동부의 관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GM 1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연봉은 3천에서 4천만 원 안팎. 같은 일을 하고도 원청 정규직의 절반 또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를 통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복지 후생비 등을 제외하더라도 한국 GM은 인건비만 최소 4천억 원 이상 줄인 것으로 노조는 추산했습니다. 불법으로 수년 동안 임금을 빼앗아 왔거든요.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임금이 높다, 효율이 낮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철수협박하는 거는 자신들의 그런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한편 한국 GM 사측은 조사가 한참 진행되던 지난달 9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찾아 결과 발표를 미뤄달라며 사실상 노동부를 압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사 결론은 앞선 법원의 판결 내용이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 내용과 앞으로 GM 사태에 끼치는 영향을 박상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3년과 2016년 민형사 대법원과 지난 2월 인천지법까지 모두 불법 파견 판결이 났습니다. 한국 GM이 직접 고용해야 할 직원들을 하청업체로 떠넘겼다는 게 공통된 판단입니다. 원청과 하청이 같이 작업하는 건 물론 원청이 하청 직원의 작업을 사실상 통제하고 교육과 근태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GM은 그동안 사내 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외면하고 오히려 해고로 응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불법 파견 결론은 한국 GM으로선 큰 압박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면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1차 사내 하청 1,200명에 대해 모두 120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240억 원, 3차에는 360억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제재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도 인건비 3천억 원 추가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GM이 또다시 철수설을 흘리며 정부를 역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 하청 노동자들을 지원해야 할 원청 노동조합도 사측과의 협상에서 수세적인 입장이어서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GM과 협상 과정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가 한국 GM을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연이은 국내 돼지 농가의 구제역 소식에 경남 지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동물원도 예외일 순 없는데요. 진양호 동물원에선 노쇠한 동물들이 걱정입니다. 보도에 오승목 기자입니다. 김포의 한 돼지 농장이 A형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일주일. 또 다른 농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경남 지역 농가는 물론 동물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식동물 혹시나 뒷다리 잡을까 조심하고 저식동물 가시고 끼뱅이는 조르사 하고. 방역복을 입은 사육사들이 아침부터 소독 작업을 시작합니다. 상대적으로 구제역 감염 가능성이 높은 들소와 염소 무리에겐 소독 샤워를 시킵니다. 사슴 사육장도 빼놓지 않고
관람객들이 지나다니는 출입구까지 매일 소독약을 뿌립니다. 평소 일주일에 한 번 하던 소독 작업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사료엔 특별히 종합 비타민을 더해 동물들의 면역력을 키웁니다. 하지만 올해로 15살이 된 들소와 30이 다 돼가는 불곰과 같이 노쇠한 동물이 걱정입니다. 지금 저 구제역 때문에 한 들소나 곰하고 나이 많은 동물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사육사들이 신경을 쓰고 영양 공급도 하고.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됐던 소싸움 경기도 연기되는 등 구제역 소식에 진양호 동물원 일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오늘도 우산 챙기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 곳곳에서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은 앞으로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빗줄기도 점차 굵어지겠는데요. 오늘 비는 어제보다 양도 많겠고 또 요란스럽겠습니다. 경남 남해안으로 최고 60mm, 내륙으로 최고 40mm가 예상되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밤부터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어제는 비가 내리면서 날이 꽤 서늘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창원의 낮 기온 13도, 진주 12도, 합천이 10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8도 정도나 낮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동부 지역은 창녕과 창원 8도, 통영과 거제가 10도로 출발합니다. 또 오늘 비가 내리면서 안개도 종일 짙어서 운전자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모두 한 자릿수로 떨어진 모습이고요. 낮 기온은 거창과 산청 11도, 남해가 14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안개가 짙겠고요.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물결이 최고 3.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경남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낮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의원의 경남지사 출마로 공석이 될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공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측은 김해을은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전략적 차원에서 후보를 물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김해을 보궐선거 후보로는 김정우 봉하마을 대표와 김해 출신의 정영두 휴롬 대표, 기찬수 병무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본인이 부인해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STX조선노조가 8일 만에 민주당 경남도당 점거 농성을 풀었습니다. 구조조정을 반대하며 점거 농성을 해온 STX조선노조는 민주당이 해결할 기회를 주기 위해 점거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STX조선노조는 전면 파업을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안 철회를 위한 교섭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TX조선노조는 산업은행이 인력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요구하자 지난달 27일부터 민주당 경남도당을 점거해 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초대형 원유 운반선 3척을 수주했습니다. 대우조선은 대한해운으로부터 초대형 원유 운반선 2척을 수주하고 유럽 지역 선주로부터도 한 척을 추가로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대한해운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길이 336m, 너비 60m 크기로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돼 오는 2019년 말 선주 측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대우조선 측은 모두 동일한 설계와 사양을 적용해 반복 건조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며 회사의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부산에서 일본 뇌염을 전파하는 작은 빨간 진모기가 처음 확인된 데 이어 경남에서도 작은 빨간 진모기가 발견됐습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경남에서 작은 빨간 진모기 1개체가 발견됐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2달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